안녕하세요. SGO 코리아 강정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60VR 색보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티칭 작업이 끝나고 나면 색보정을 하기 위해선 새로운 노드 메뉴를 올리셔야 하는데요. 맨 위에 있는 VR 스티치 메뉴만 선택하시고 그 위에 FX에 있는 컬러 그레이드라는 메뉴를 클릭해서 새로운 노드 명령어를 추가하겠습니다. 클립을 2번 클릭해서 해당 메뉴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컬러 그레이드 2번 클릭하게 되면 색을 보정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메뉴들이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는 다 이렇게 닫혀 있을 거고요. 맨 위에부터가 이벨트리라고 해서 레이어의 구조를 한눈에 보기 쉽게 레이어처럼 보이기 쉽게 만들어주는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원본 소스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각각 어떠한 메뉴들이 들어가 있는지도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컬러 그레이드 작업을 하다가 VR 스티치 메뉴를 다시 한번 수정하고 싶으면 VR 스티치 노드를 한 번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VR 스티치에 대한 메뉴가 다시 나오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VR 스티치에 해당하는 기능들을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컬러 그레이드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있는 두 번째 아이콘은 스토리보드 아이콘입니다. 즉 세그먼트, 우리가 컷이라고 얘기하는 이 세그먼트 형태로 모든 영상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게 이 스토리보드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디스플레이 필터라고 해서 우리가 잘 사용하는 색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자주 사용할 거는 이벨트리하고 스토리보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색 보정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스코프를 열어 두셔야 합니다. 스코프의 모양은 보시는 것처럼 이 영상을 계측해서 정확하게 수치를 보여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부터 얘가 쭉 스캔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이 밝기, RGB가 채널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스코프를 반드시 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부분의 디스플레이는 이 빨간색 안에 있는 채도와 밝기를 표현해 줄 수 있고 그 영역 밖에 있는 거는 그냥 다 화이트로 날려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이 영역 안에서 모든 색 보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좋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10% 이상까지도 보여주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는 100%까지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라인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벡터 스코프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정확성을 위해서 4개까지 띄워놓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2개로 놓고 작업을 하시고요. 벡터 스코프는 이 영상에 어느 채널이 가장 포화도가 되어 있는 가장 많이 있는지를 보기 위한 스코프고요. 그때 제가 설명드렸던 게 뭐였냐면 이 라인을 설명드렸었어요. 제가 컨트롤 누르고 오른쪽을 클릭했었을 때 만약에 사람의 피부라고 하면 사람의 피부는 어느 라인이 있는 게 좋다? 이렇게 가이드로 만들어 놓은 하얀색 라인에 있는 게 좋다. 그래야 노랗지도 아주 새빨갛지도 무채색이지도 않은 제대로 된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기 위해서는 벡터스코프를 펼쳐놓고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각각에 있는 픽셀의 데이터는 컨트롤 버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을 클릭하게 되면 모든 픽셀의 데이터를 스캔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데이터 스캐너가 필요가 없으실 경우에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면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코프도 보이시고 오른쪽 가운데 비주얼 에디터에 있는 메인 이미지도 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단축 아이콘도 있었고 저희는 스코프도 활성화했었고요. 자, 이제는 실질적으로 색 보정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리프트 감마 게인은 이론적인 걸로 말씀을 드렸어요. 리프트는 블랙 쪽에서 끌어당기지만 화이트도 같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화이트 부분도 같이 어두워진다 라고 이론적인 설명을 드렸고 감마는 리프트와 게인의 포인트가 딱 맞으면 중간 위로 블룩 아래로 블룩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블랙이랑 화이트의 기준점은 바꾸지 않고 전반적인 영상을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할 때 감마를 이용해서 작업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럼 소프트 클립은 뭐냐면 제가 만약에 게인을 많이 올렸는데 여기 넘쳐 있는 부분만 좀 어둡게
보정할 때 쓰는 메뉴가 소프트 클립이었어요. 소프트 클립은 나머지 중간 톤과 어두운 톤은 꽉 잡아주고 위에 있는 밝은 것만 제가 끌어내려주는 되게 좋은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의 소스는 어디로 더 많이 찍고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밝은 쪽의 데이터를 훨씬 더 많이 찍을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어요. 블랙 쪽이 아니고 밝은 쪽의 영역. 그래서 우리가 HDR이라는 것도 나오게 됐죠. 카메라가 담을 수 있는 거, 눈이 담을 수 있는 거, 눈이 담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크고요. 카메라가 담을 수 있는 밝기와 색의 데이터가 더 많은데 아쉽게도 디스플레이는 그거보다 아직은 덜 발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과학적인 함수를 통해서 많이 꾸겨서 담아낼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은 쪽으로 영역이 벗어났다. 그러면 저희는 소프트 클립으로만 이렇게 내려준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프라이머리에서 작업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아마 조명의 컬러, 조명의 빛에 대한 거를 어떻게 조색하느냐에 따른 거를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이 스코프를 보시더라도 모든 채널에서 두드러지게 오버되고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뭐냐면 파란색이에요. 이 파란색 스코프에서 보시면 RGB가 있는데 모든 채널에서 다 묻어나오는 게 그린톤이 다 묻어나오고 있어요. 아쉽게도 중앙에 놓여져 있는 오브젝트는 뭘 표현하고 있냐면 따뜻한 벽의 그 개나리색과 우드톤과 레드톤으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바닥에 있는 컬러들이 상당히 차가운 컬러들이기 때문에 반사광에 의해서 이 중앙에 있는 녀석까지 푸르른 조명빛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의도한 게 아니라 조명이 바닥을 밝히고 있는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반사광이 푸르기 때문에 영상이 푸르르게 보이는 거예요. 즉 카메라에 담아주는 영상은 조명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정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프린터 스텝을 이용해서 과한 색이 나오는 조명의 값을 줄여주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옵셋은 어두운 것과 밝은 부분이 같이 올라가는 건데 조명은 대부분 밝은 영역을 땅 때리고 반사광을 발산시켜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디만 건들면 된다? 개인. 밝은 쪽만 건들면 되겠습니다. 개인으로 건들고요. 이 1단계, 2분의 1단계, 4분의 1단계는 세밀한 정도예요. 1단계가 상당히 변화의 폭이 크고요. 4분의 1단계가 변화의 폭이 작아요. 변화의 폭이 작은 거를 저는 선택을 하고 블루를 좀 내려주겠습니다. 밝은 쪽 좀 내려주시고 저는 레드도 좀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 보여져 있는 레드가 조금 더 부각될 수 있게 보시는 거죠. 온오프를 하면 중앙에 묻어놨던 블루톤을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제거해 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템퍼처 같은 경우는 색 온도예요. 색 온도를 조금 더 붉게 움직이게 되면 제가 프린트 스텝으로 블루를 낮춘 것과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오른쪽이 따뜻한 느낌, 왼쪽이 차가운 느낌을 바꿀 수가 있는데 저는 더 좀 레드 쪽으로 바꾸게끔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앙에 있는 컬러를 좀 따뜻한 느낌으로 만들어줬고요. 여기에서 저는 프라이머는 조명 이외의 것은 대부분 안 건드려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너무 범위가 크기 때문에 색을 만들어내는 거는 조금 힘들다. 그래서 색을 만들거나 디테일한 작업은 어디서 하는 게 좋다? 밴드라는 메뉴에서 하는 게 좋다. 밴드는 어두운 부분과 중간 부분, 화이트 부분을 구별해 놓고 미드톤을 중심으로 아래 부분만 곡선으로 우리가 좀 눌러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미드톤을 중심으로 하이라이트를 조금 더 올리거나 내려줄 수 있는 것, 즉 중간에 피벗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 거를 제가 미드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콤파스 생각하라고 그때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상태에서는 뭐 저는 섀도우 쪽을 좀 더 누르고, 왜냐면 블랙을 더 내리게 되면 너무 진해지고 데이터가 없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어두운 부분을 눌러주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 섀도우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하이라이트 부분을 살려주시는 게 좀 입체적으로 보이는 데는 좋습니다. 자, 혹시 설명을 못 들으셨던 분을 위해서 이 휠이 밝기고요. 가운데 있는 게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채도.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링을 오른쪽으로 할 경우 밝아지고 왼쪽으로 하면 어두워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바닥 쪽에서 올라오는 컬러를 조금 파랗게 바꾸고 싶어요. 영역이 어딘지 어떻게 알죠? 모르시면 찍으시면 돼요. 아, 그러면 얘는 미드, 중간보다는 아래쪽이니까 섀도우를 좀 푸른색으로 바꿀까? 그러면 보이세요? 아래쪽만 파랗게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쪽에 좀 여기 발갛게 올라오는 이런 쪽은 좀 더 붉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하이라이트 쪽에서 색을 더 레드 쪽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아래쪽과 위쪽의 색을 좀 더 분리해서 살짝씩 보정할 수 있고요. 저는 계속 배경에서는 푸른색이 나오고 조명에서는 레드 쪽으로 나오게 계속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그 색 보정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V할 경우에는 채도를 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HMD에서 화질이 좋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세츄레이션을 블랙이랑 화이트 할 것 없이 다 세츄레이션 올리게 되면 화이트 쪽에서 터져나가는 빛이 나올 수가 있어서 저희는 밴드에 미드 세츄레이션만 좀 올리자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제가 HMD를 끼고 봤었을 때 원본과 제가 색 보정한 것과의 생동감 차이가 상당히 커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어떤 작업을 또 했었냐면 픽스 메뉴에서 아예 채널별로 더 집중적으로 보정할 수 있었어요. 저는 레드가 더 빨갛고 좀 더 입체적으로 좀 눌러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하는 채널만 휴, 여기는 세츄레이션, 루미너스인데 얘는 색상의 값을 변환시키는 거, 얘는 색상의 포화도, 더 진한 빨간색과 덜 진한 빨간색 이렇게 해서 포화도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얘는 밝기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채도와 밝기로 원하시는 포인트 컬러를 보정하실 수가 있죠. 사실적으로 VR에서도 앞에 부분만 더 부각을 시키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쉐입 컬러 그레이딩을 상당히 많이 쓰세요. 자, 새로운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레이어에서 벡터를 하나 더 추가하십니다. 왜냐하면 벡터 1의 데이터를 건들지 않기 위해서거든요. 벡터 1에 제가 프라이머리도 건드렸고요. 밴드도 건드렸고 픽스도 건드렸는데 이제 쉐입이라는 걸 건들 거예요. 근데 쉐입은 영역을 아예 분리해서 색 보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아무것도 없는 메뉴창에서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쉐입은 왼쪽에 있는 이 도형 그래프를 가지고 작업하실 수 있어요. 모양을 클릭하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화면에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면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창들이 보이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도형도 크기를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마우스 가운데 휠을 누른 상태에서 위로 아래로 당겨주면 지금처럼 영역을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는 페더의 영역을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영역 안, 그 동그라미 안이라는 영역이 생겼고 동그라미 밖이라는 영역이 생겼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프라이머리를 가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가운데 있는 영역을 밝혀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콘에 보시면 인사이드 그레이드, 아웃사이드 그레이드 메뉴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영역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한번 클릭해서 아웃사이드 그레이드를 선택하시고 밖을 어둡게 처리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안의 영역은 건들지 않고 밖의 영역만 어두워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안으로 들어와서 안 밝아지는 게 낫고 밝더라도 이 정도만 좀 밝은 게 나을까?
그리고 밖은 그래 좀 더 진한 게 낫겠다. 훨씬 낫겠다. 안 보고 싶어. 넌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제가 도형을 만들어서 그래프를 가지고 색 보정을 한 상태에서 VR 모드를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영상이 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은 좀 어둡게 보일 거고요. 이렇게 밝았던 것들이 어둡게 보이고 안으로 갈수록 이렇게 밝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쉐입 그레이딩이에요. 자, 이렇게 쉐입 그레이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만 볼 게 뭐가 있냐면 샤픈을 좀 주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하나를 더 추가해서 저희가 샤픈을 줄 건데요. 샤픈의 메뉴는 어디 있었어요? 필터라는 메뉴에 있었습니다. 자, 필터에서 샤프를 선택하시고 이 녀석들을 좀 진하게 보일 수 있도록,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보정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보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한 4 정도, 3, 4 정도 안 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명하게 보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저희가 색을 보정을 하고 뭐 색도 이쁘게 만든 것 같고 뒤에 배경도 좀 어둡게 돌려서 좀 분리를 시켰는데 조명의 광량이 적다 보니까 이제 들들들 끌어나는 노이즈들이 보입니다. 이거는 조명이 많으면 안 보이는 부분인데 이 영상을 찍었을 때 조명이 어두웠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저분한 노이즈들이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이즈 지워야 되겠죠? 색 보정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이즈를 제거할 때에는 저희는 다른 메뉴를 사용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떤 메뉴를 사용할 거냐면 FX에 보시면 디노이즈라는 메뉴가 있어요. 디노이즈 메뉴를 딱 클릭하시고 디노이즈를 2번 클릭해서 메뉴 창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상하네요. 화면이 다 뭉개져 버렸어요. 왜냐? 이 녀석이 노이즈로 인식하는 구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노이즈가 너무 많이 사라져서 완전히 뭉개졌어요. 자, 그럴 때는 우리 RGB 채널이라서 알파 채널만 보겠다. 모드예요. 채널 뷰 모드. 나는 알파 채널만 보겠다. 라고 선택을 하시면 지금처럼 블랙 앤 화이트로 영상이 보여요. 미스티카가 화이트로 되어 있는 이미지 전체를 노이즈로 분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돼서 노이즈들을 나는 뭉개면 되니까 이 하얀 걸 다 뭉개면 되겠구나. 그래서 아까처럼 포커스가 나간 것처럼 뿌옇게 보였던 건데요.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메뉴를 쓰냐면 마스크에 있는 스케일 메뉴를 쓸 겁니다. 스케일 메뉴를 쓰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짜 실제로 노이즈로 인식될 수 있는 만큼의 범위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건 임의적으로 찾아내시는 거예요. 즉 모래알처럼 자글자글자글 해야 진짜 노이즈를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 화면을 하게 되면 불러 먹인 것처럼 포커스가 나가요. 그래서 모래알이 막 흩뿌려져 있는 것처럼 한 요 정도의 값으로 영상을 인식해. 얘만 노이즈야 라고 미스틱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얘 하얗게 보이는 요 부분만 노이즈야. 그래서 RGB 모드로 다시 돌아오면 다시 이렇게 요 모드로 볼까요? 보면 이렇게 노이즈가 있었던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노이즈가 뭉개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물론 노이즈가 심하게 보이는 부분은 뭉개지긴 하겠지만 나머지 디테일들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노이즈는 있지만 선명한 게 좋으면 이대로 가시면 되고요. 아니야, 나는 그래도 노이즈를 약간 뭉개서 화질 좋은 것처럼 보여주는 게 좋겠어 라고 하게 되면 디노이즈까지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디노이즈는 반드시 알파 모드에서 이렇게 모래알갱이 같이 만들어 주신 다음에 살짝 사용해 주시는 게 디노이즈 기능이다 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